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주소는요? 송파동 132-13번지요. 네, 네, 저 이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고 네, 잠실 주공 5단지를 매수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네. 그런데 다가구 주택 매도 후에 네. 재건축 때 잠실 주공 5단지 매수가 과연 메리트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지도 검색 마무리하셨으니까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우선 이 매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네, 이 다가구 주택, 이게 매도가 해야 되는 게 맞냐, 안 해야 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네, 다가구 주택들은 일반적으로 이 주택 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은 신축을 해도 어차피 주택으로 지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신축으로 한 주택이냐 아니냐, 곧 이거는 신축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아니에요. 신축을 안 했군요. 네. 그러면 지금 단층인가요, 2층인가요, 3층인가요, 몇 층인가요? 이 건물이 5층짜리 필로티 건물인데요. 2002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그럼 2002년도에 준공을 했네요, 그죠? 네네. 그럼 18년 전에는 지었는 거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이 건물이 요 네. 뒤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네. 건물이 이렇게 잘려져 있지 않나요? 계단식으로? 그 위쪽 4층, 5층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 네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이라 이런 다가구 주택은 위치가 보면 바로 뒤에 집 있잖아요. 북쪽으로. 네. 모서리 있는 그 집 때문에 네. 남쪽에서 해가 비치면은 뒷집은 그늘이지잖아요. 네네. 그렇게 일조권을 침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 집이 위에 올라가면서 뒷면이 깎여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만큼 내가 반듯하게 올리는 주택에 비해서 별로 안 좋죠. 네네. 그럼 바로 뒤에 있는 집은 그 뒤가 길이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 있는 집은 반드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첫째, 신축을 한다고 했었을 때 네. 신축의 가치가 떨어지죠. 네네. 예. 그러면 신축이 안 되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월세가 이 건물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현재 월세 얼마나 나와요? 제가 지금 월세를 받다가 이거 아파트 하나 매수할까 해서 지금 다 전세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월세를 받다가 전세로 돌린다? 네, 지금 월세 거의 얼마를 받았는데요? 한 300 정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월세를 300 받았다는 건 이 땅이 몇 평이에요? 64.5평이요. 땅이 64평이면은 네. 동네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건물 네. 주인들은 이런 땅이 64평이면 이 송파 쪽에 가면 평당 4천, 5천, 6천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당 4천에 대가 25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럼 25억을 주고 사서 여기 건물 신축을 해서 올려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현재 상태로 보면은 월세 300을 받았다고 하면 여기 보증금이 얼마 있었을 텐데 네. 보증금이 총 얼마 있었을까요, 원래? 이게 자꾸 변동이 돼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그렇죠. 나는데, 예. 네, 뭐 10억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보증금 10억에 월 300요? 네네. 10억에 300 정도 같으면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네. 10억에 300이면 보통 우리가 300만 원 받으려면은 거의 한 10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요. 서울에는. 네네. 그러면은 10억에 300이면 단순 수치로 얘는 20억 가치는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정도 갔을 때 세금이나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런데 25억, 30억 가치는 이거를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선 이 물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얘의 장래성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뒤에 있는 집을 같이 사서 올린다면 그거는 문제는 달라요. 요 네. 건물 하나만 놓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갖고 가라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건을 전세로 돌리든 매도를 하든 여기에 승부수를 던질 거는 아니다라는 결론이죠. 네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어쨌든 뭐 팔든 뭘 했든
잠실 주공 쪽으로 옮긴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럼 주공이 가치가 있겠느냐 질문을 잘 하셨어요. 네. 자, 주공에 지금 대충 주공을 한 20억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대충. 자, 20억 봤어요. 그러면 이 20억이 언제 입주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죠, 그죠? 네. 지금 부수기 시작을 해도 7년은 잡아야 되거든요. 네. 이거 부수는데 단지 몇 개월 만에 뚝딱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10년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0억짜리를 전세 끼고 투자를 한다. 15억 가까이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5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 네. 그냥 내가 그냥 월세 나오는 걸 구입을 해. 네. 그러면 최소 3%는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대출을 이용해 버리면은 5%까지도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5% 만든다고 보면은 1년에 7,5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기죠. 네. 10년 가면은 7억 5천이죠. 네. 7억 5천인데 이거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가만히 놔뒀을 때도 들어오면 다시 투자하잖아요. 네. 들어오면 또 투자하고 그러면 10년 뒤에 보면 7억 5천이 아니라 약 10억 가까이까지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15억 가지고도 최소 50% 이상 7억에서 10억 정도는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수익형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걸 투자를 했었을 때는 지금 20억짜리를 15억 전세 끼고 10억을 투자를 했었을 때는 10년이 지난 뒤에 내가 7억, 10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남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30억을 가도 세금 떼고 나면 이만큼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한 35억, 40억 가면은 넘어갈 것 같죠. 네. 그럼 판단하면 되죠. 우리 시청자분이 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뒤에 40억 갈 거야. 한 35억 이상 갈 거야. 그러면 사는 거고. 네. 그렇게 도저히 말이 안 돼. 그러면 살 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내가 3% 계산을 하더라도 1년에 3, 5, 15, 4,500만 원씩은 나오니까 10년이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뭐 6, 7억 가까이까지 만들잖아요. 네. 대출 하나도 안 해도. 네. 그러니까 6, 7억 만들어도 얘는 10년 뒤에 30억이 돼서 10억이 남아야 1가구 1주택이라도 세금 떼고 나면 그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과연 그렇게 됐냐. 또 그렇게 된더라도 얘는 확실한 거고 걔는 기대치고. 그럼 그거보다 그렇죠. 훨씬 더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걸 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걸 계산 안 해요. 네. 투자를 할 때는 맨 먼저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계산 안 해. 그냥 사두면 나중에 좋지 않겠어요? 이게 끝이야.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별로 권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